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3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코퍼스를 버리고 레버리지로 다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비중을요, 40%까지 땡기고, 코스피 레버리지로 20% 사고,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을 레버리지를 사야 되느냐? 코스닥은 레버리지 사고 싶지 않아요. 계속 코퍼스예요, 뷰는. 근데 뭐 막판에 2시 이후에 갑자기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3%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게 포지션 바꾼 게 오전에 다 바꿔버려가지고 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봐야죠. 장 시작하기 전에 지표가 지표가 미국에서 지표가 좀 나왔죠. 근데 뭐 다들 좋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지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8시에 한국 소매 판매 요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0.6%였는데 0.4% 생각보다 잘 나왔거든요. 이거 보고 오늘장 좀 괜찮겠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환율이 어제 저녁에 환율이 5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5분봉으로 보면 오늘 9시죠. 근데 어젯밤에, 그죠? 어젯밤에 9시에 갑자기 이렇게 뿅 뜨더니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얼마까지? 1223원까지. 그러면서 장 시작하면서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1223원에서. 그죠? 요게 흘러내려가지고 대략 10시 5분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요거 흘러내릴 때 우리 장이 5분봉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빠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5분봉이라서 조금 이게 보기가 저기 한데 1분봉을 보면요. 이평선 다 밀고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폭락 나오는지 오늘 말일인데 폭락 나오는지 그게 궁금할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주도는 이때 요거 보고 나서 잠깐 회의 들어갔다 나왔더니 고세를 못 참고 V자 반등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나서 환율 떨어지는 거 다시 환율이 이제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거 그때 확인하고 나서 10시쯤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지켜보다가 이제 그 코스닥 고퍼스는 정리를 하고 코스피에다가 레버리지로 이제 올라탔거든요. 다시.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아니 코스닥이 갑자기 2시 이후에 갑자기 2차전지로 매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차전지에 무슨 호재가 있나 알아봤더니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찾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일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설명을 해주겠죠. 지금 그렇게 끝났어요. 주도는. 가지고 환율하고 주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코스닥 150이잖아요. 레버리지. 이렇게 V자가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센 거였거든요.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그래서 다시 플러스 1.5%까지 땡긴 거였으니까 굉장히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침부터 그 제가 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구리 이제 보지 말자. 구리 보지 말고 원자재 가격 전체를 한번 봐야 된다. 침체가 온다 그러면 유가부터 해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 침체 전제 증상이 지금 금하고 은이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생각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진 거거든요. 팬데믹 때 이렇게 빠져요. 지금이 만약에 침체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어떠한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빨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원자재도 근데 침체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값, 은값은 상승하고 그죠? 달러값, 엔값, 엔화가 또 상승을 해야 되는 강세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안전자산으로 과거에는 이런 안전자산으로 나갔는데 코로나 팬데믹 폭락할 때 이런 증상이 나왔어요. 안전자산으로 안 갔어요. 그게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게 오히려 위험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 빼놓고
지금 상태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다 좀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면서 따끈따끈해야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뜨끈뜨끈해요. 그죠? 딱 봐도 빨간색이 더 많다? 뭐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고 이게 얼마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빨간색이 많다? 괜찮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환율도 오전에 좀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변동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321원까지 올라왔는데 장중에는 1319원, 18원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하고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면 되죠. 그죠?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뭐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팔았죠. 그죠? 팔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10시에 500억. 별로 크진 않죠. 그죠? 근데 선물을 보자 그랬잖아요. 선물. 10시. 그죠? 10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된 거예요. 10시. 여기까지만 해도. 쑥 팔았다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쑥 팔았다가 갑자기 말아 올리고, 그죠? 딱 보이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말아 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리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죠. 왜 그러냐? 주가가 빠질 때는 현물보다는 선물을 보자 그랬잖아요. 선물에서 말아 올리겠다고 벌써 이 증상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가고, 그죠? 당연히 도망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뭐, 선물은 6,000개까지 샀다가 7,000개까지 샀다가 뭐 4,800개로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 뭐 볼 거 없죠. 종가에 동시호가에 여기네요. 1,200개까지 늘어났고 1,500개에서 끝났네요. 1,600개 그 다음에 1,700개까지 가고 코스닥도 별거 없었어요. 그죠? 파는 거 같더니 나중에 쑥 말아 올리고. 근데 코스닥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선물에서 좀 많이 땡겼어요. 선물에서, 그죠? 선물에서 이렇게 땡겨버렸어요. 그것도 2시 이후에 한번 볼까요? 2시 이후에. 자, 2시, 그죠? 1,700개, 2,000개 쭉쭉쭉 땡기죠, 선물로. 그죠? 개미가 땡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 나중에 개미들이 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늘 그 코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요. 저도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대금 안 나왔어요. 저거 개미가 땡긴 거 아닙니다. 개미는 그냥 더부살이 뒤에서 그냥 도와준 것 뿐이에요. 외국인이 선물이라든지 현물 가지고 지금 장난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얘네들. 그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버스 자리는 더 커지고 먹을 자리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코스닥은 고버스를 노릴 거예요. 코스피도 오늘 거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삼성전자 그래도 57만 개 또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로 좀 매기가 들어왔고요. 그죠? 에코프로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에코프로 일단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관하고 요거 외국인하고 기관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는 잘 버텨요. 야,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지수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조금만 풀어줬다 그러면 쑥 올라가 버리고. 그죠? 조금만 펌프칠 해주면 쭉 올라가 버리고. 조금만 기침 칙칙 해버리면 그냥 폭락해버리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지금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주돈이 왜 코스피를 샀을까요? 그죠? 코스피를 왜 샀을까요? 그냥 요거 보고 산 거예요. 이게 62평, 응? 차트에서? 5분봉이구나. 아이고. 5분봉을 보고 이걸 저기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쉽게 가가지고, 62평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62평 라인 긋고 62평 무너지면 손절 쳐야겠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 산 겁니다.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꾸준히 빠졌으니까 좀 꾸준히 올라가는 반이라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저 지표가 좀 괜찮은 게 하나 나왔고 그죠? 환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국권이 버티고 있고 그죠? 삼성전자 버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그 우선주 있잖아요. 우선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 그죠? 여기서부터 16일부터 매도세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 근데 뭐 수량이 이게 큰 건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수량이 큰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도세가 꾸준히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틴다는 거. 그죠? 에코프로도 오늘 갑자기 반등 쭉 했죠. 21선 맞고 반등. 지금 얘가 전고를 뚫을지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 뚫고 나간다 그러면 당분간은 고버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레버리지는 안 탈 겁니다. 왜냐? 얘 이거 어떻게 뚫을까요? 이 전고 두 번, 그죠? 이게 쌍봉인데, 그죠?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요. 오케이, 올라간다 그래. 이거 어떻게 뚫을 겁니까, 이거? 이거 뚫으려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한 2, 3천억씩, 하루에 2, 3천억씩 꾸준히 들어와 줘야 돼요. 아니면 한 1조 한번 때리든지, 일주일 동안 한 1조 정도 매집을 한다 그러면 인정. 그죠? 그거 아니면 이거 못 뚫어요. 아니면 개미들이 거래대금이 20조 이상 넘어가는 날이 한 일주일 정도? 5거래일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 땡겨 올리면 이거 뚫을 것 같아요. 근데 뭐로 뚫는가? 2차 전지로요? 2차 전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주돈 생각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오히려 고버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얘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항생이 간만에 또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나마 안 빠졌어요. 상해가 좀 움직였고. 제가 이제 그 중국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ETF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왔더라고요. 차트도 이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이나 그죠? 중국 전기차예요. 요거 저는 이제 미래에셋거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양봉 하나 나오고 수렴하고 양봉 하나 나오고 그죠? 이 안에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올랐다가. 그죠? 전저 지금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큰 액수가 아니라 소액이라도 한번 담가 보세요. 그냥 무너지면 팔면 되니까. 근데 오늘 또 마침 딱 그 희한한 자리에서 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을 봐야 되잖아요. 나스닥이 괜찮다. 왜 나스닥이 괜찮아가지고 비중을 더 늘렸느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 뚫으면 비중 늘린다 그랬잖아요. 전고를 뚫으면. 근데 오늘 비중을 늘렸어요. 왜? 어저께 다우가 0.8%, S&P 500이 0.45%, 그 다음에 러셀 2000이 1.23%, 그죠? 뭐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 뭐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러셀 2000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뭐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이 단어가 나오면요 은행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죠? 안 좋으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지금 괜찮다. 안 좋은 거예요. 뉴스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호재라 그래서 나온 거고. 그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또, 괜찮게 또, 그게 뭐, 이제 호재성 지표니까, 또 이렇게 주가를 올린 거고. 그렇다 그러면, 나스닥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주춤하고, 또 금리가 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성장주가 조금 주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춤했는데 주위에 다른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거 다우 못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 좀 오르고 S&P 500 그죠? 못 올라갔는데 오늘 좀 오르고 그죠? 그 다음에 러셀 2000 못 올라갔는데 좀 오르고 그죠? 딱 좋죠. 그럼 오늘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봤더니 0.5%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기죠? 야간 선물 시장에서 또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본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죠?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본장에서 플러스 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 야, 믿질 못하겠다. 믿질 못하겠다. 오늘 과연 올라갈까? 근데 가만 봤더니 유럽이 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 유로스가 1%가 상승했어요. 야, 유럽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스닥은 비중을 좀 늘린 상태에서 기다렸던 거고, 아니, 오늘 비중을 좀 늘린 거고요. 그리고 유로스톡스, 야, 그죠? 아니, 정보 또 부딪혔어요, 정보에. 야, 이거 진짜 뚫고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엊그저께까지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영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지금 유럽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 어저께인가? 파월하고 라가르드 또 몇 명의 총재 일본은행 총재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회의했다며요. 그러면서 침체 대비해야 된다. 침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가 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죠? 희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문에 살면 안 돼요. 소문, 뉴스라든지 뉴스도 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뉴스는 이 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뉴스는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행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떠한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팩트로 라가르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뉴스들은 기자들이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자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소문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소문에 살면 안 되고 그 뉴스도 또 지금 나오는 뉴스도 뭐 몇 개월 전에 나왔던 뉴스 또 인용하고 그런 뉴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뉴스도 잘 보고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 그 행간을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읽은 행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안 좋다. 미국 은행들 안 좋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어느 놈이 망할지 그거 테스트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고요. 과거에도 그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유럽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여기서 또 주저앉을지 상승할지 그거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장이 안 좋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뭐 우리 장도 좀 상승할 수 있겠는데 우리 장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보고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나와요. 그죠? 오늘 저녁에 근원 소비 지출 PC인가요? 이게 PC 지표도 나오고 그죠? PC죠? 근원 소비 지출 요거 나오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는데 이 지표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어렵게 PCI, 뭐 CPI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린 몰라도 됩니다.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이 지표를 좋아하라 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따라갈 뿐이에요. 소문에 살지 말고 현실에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지금은 예측하기가 참 힘든 그런 장이잖아요. 너무 이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내일도 거진 없네요. 별 3개짜리는 없네. 뭐 원유 오늘 저녁 보면 되겠네요. 오늘 저녁.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사실 뭐 지금 방송에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오늘 나스닥이 왜 상승을 코스닥이 왜 2차 전지가 왜 상승을 했는지는 내일이면 나올 거고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보고 나서 월요일 장을 대비를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주도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피, 코스닥 먹을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게 없다. 코스닥은 레버리지는 아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